오늘은 내가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여러 가지 보면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 피라미드의 거대한 피라미드,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와. 특히나 다른 나라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도 반인 반수의 모습은 보여.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도 반인 반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또 기타 동양 문화권에서도 반인 반수는 종종 보이는데, 이집트처럼 유명한 반인 반수의 신이 있는 나라는 좀 드문 편이야. 그래서 오늘은 왜 이집트에는 반인 반수의 신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까 해. 우리가 이집트면 우리가 문명의 시발점처럼 보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역사적 유물을 근거로 했을 때 시발점으로 된 곳이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아나톨리아 지방인데, 카라한 테페가 기원전 10,000년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göbekli 테페가 기원전 9,60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쭉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북부의 텔 카라멜이라는 것이 기원전 10,000년 정도로 보고, 또 남쪽에 있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남부 쪽이지, 남부 쪽에 있는 예리코의 탑이 우리가 기원전 8,000년에서 9,000년을 보고 있어. 예리코의 탑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은 최초의 도시 문화를 형성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나의 주장은 조금 달라. 나의 주장은 카라한 테페가 인류가 최초로 도시를 만들어 쓴 곳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내가 좀 전에 약간 내가 혼란스럽게 얘기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텔 카라멜은 우리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가, 시리아 땅에 있는 알레포에서 동쪽으로 한 40km 정도에 있는 것이 우리가 텔 카라멜이라는 기원전 10,000년 전 유적인데, 내가 좀 전에 내가 장소를 좀 착각해서 얘기를 했어. 이집트는 요 레반트 지역,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의 남부의 레반트 지역에서 좀 내려가면 이집트라는 곳이 나오지, 이집트라는 것이 어떻게 신화를 형성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좀 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는 내가 최초의 이집트 문명은 언제부터인가에서 기원전 7,500년 전에 나프타 플라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나프타 플라야 문화에서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유사한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를 신성시했던 것, 소를 신격화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게 나프타 플라야 문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카라한 테페나 göbekli 테페에 보면은 우리가 뱀의 문양이 대단히 많아. 뱀의 문양도 많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추상적인 기호들이 많고, 사실적인 그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나프타 플라야 문화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동물들이 많이 나와. 근데 요게 일단 내 얘기의 시작점이거든. 그럼 이집트라는 국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이집트 역사하면 알고 있는 것은 기원전 3,100년 전에 우리가 이집트의 전통적인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집트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신화, 반인반수의 우상이 언제부터 형성됐을까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야. 최초로 우리가 그 동물의 그림들, 토테미즘 신앙 같은 동물이 우상화된 것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나프타 플라야 문화, 기원전 7,500년 전부터 우리가 그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나르메르의 팔레트, 기원전 3,100년 전에 나르메르의 팔레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신 중에서 호루스 신이라고 나와. 매의 신인데, 매가 실사로 그린 것이 그 팔레트 위에 그려져 있거든. 그게 기원전 3,100년이야. 이것이 기원전 2,500년이지. 기원전 2,500년 가면 카프레 조각상에서 카프레 왕 뒤에
메가 카프레 왕을 이게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게 카프레 조각상이야. 이 카프레 조각상에서 드디어 이제 그 왕의 뒤편에서 이게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 이후에 기원전 2400년경에 드디어 호루스가 반인 반수로 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인 반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2400년, 기원전 2400년 정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 문명의 신화가 시작된 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 중왕국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매 머리에 사람 몸 형태가 되는 것이 표준화되기 시작했거든. 이게 기원전 2000년이야. 그러면 왜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왜 신들이 반인반수가 됐을까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이집트의 신격화가 어떻게 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거든.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쭉 나눠서 국가가 형성이 돼. 전체 이집트 국토 중에서 95%는 사막화가 돼 있고 단 5%의 사람이 몰려 사는데, 그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상류와 하류 지역이거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신격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반인반수의 신이 생겨났을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 신들이 많은 것 같아도 세 단계를 볼 수 있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창조신이고, 두 번째가 태양신이 있고, 그 밖에 기타 신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 근데 창조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창조신이 위부터 멤피스라는 곳의 푸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헬리오펠리스의 아툼, 그리고 테베, 지금의 룩소스에 있는 아문, 그리고 엘리판니에 있는 크놈이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창조신이거든. 엘리판티네는 지금의 우리가 갑자기 아수안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 지역의 신이 크놈이야. 그리고 주요 태양신으로서는 라라는 게 있고, 그 태양에 있지. 그리고 라 호로아크티라는 게 있어. 기타는 여러 가지 쿤수 신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왜 창조신이 되게 중요하냐 하면, 이 창조신이 나일강 줄기로 쭉 해서 창조신이 먼저 생겨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신격화가 됐다고 봐. 그리고 각종 신들이 도시국가로 발전되면서 그 도시국가마다 신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면 이 신들을 전부 우리가 신성화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람세스 2세의 아부신벨에 가면 그 안에 지성소에는 4개의 신이 모여 있는데, 푸타, 아문나, 람세스 2세, 라호르아크티라는 4개의 신이 있는데, 푸타는 멤피스, 지금의 어떤 카이로 인근이지. 거기에 창조신이었고, 두 번째는 아문나는 테베, 지금의 룩소스의 창조신이면서 최고원 신이었어.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자신의 신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신격화된 거고, 마지막 4번째가 라호르아크티인데, 이게 헬리오펠리스의 태양신이야. 이 아부신벨의 4신상을 모신 것은 람세스 2세 자신이 여기를 통일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 전체의 신들을 다 여기에 모셔놨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집트에선 중요한 신들이 많다. 창조신과 태양신, 기타신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창조신이 지역에 따라 생겨났는데, 우리가 창조신이 모두가 반인반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기원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인반수의 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왕국 시대부터. 우리가 그 앞에 기원전 2500년에는 카프레 조각상을 통해서 파라오와 동물 토테미즘 신이 발견되고, 기원전 3100년에 나르메르의 파레트를 보게 되면, 그 파레트에서 최초로 토테미즘에서 이즘 신앙의 영향을 받은 호루스,
지금 그 매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여러 신이 도시에 따라 발전을 했고, 그 최고 위에 있는 신을 우리가 창조신이라고 나누고, 그 창조신에는 헬리오폴리스의 아툼이 있고, 멤피스의 푸타가 있고, 테베의 아문이 있고, 알리판네의 크놈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집트를 보게 된다면 이집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 신들이 이 신격화했던 것은 아마도 파라오의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 때문에 신격화됐다고 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에 봤던 기원전 10,000년, 12,000년 전부터 뱀이 토테미즘 사상으로, 뭐 종교라고 볼 수도 없지, 토테미즘적으로 어떤 그 신격화가 서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집트로 오면서 어떤 지역의 절대자, 그러니까 파라오의 신성에 도움이 되는 역할 때문에 이게 신성화되었다고 보는데, 이 우리가 보는 반인반수는 기원전 2000에서 2500년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냐라고 추정해 본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세 가지만 주로 보면 될 것 같아. 창조신이 뭐고, 태양신이 뭐고, 그리고 기타 신들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만 알게 된다면 이집트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역사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집트의 신이 언제부터 신격화가 되고 우리가 보는 반인반수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그래. 그리고 참,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우리가 왕의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것을, 왕가의 이름을 쓴 걸 카르티슈라는 어떤 네모난 직사각형에 이렇게 가다 놓거든. 근데 이게 왜 카르투시라는 말로 쓰냐 하면은, 이거는 프랑스어야. 프랑스어였는데 이게 왜 카르투시냐? 이게 프랑스 말로 탄약통이라는 얘기인데, 나폴레옹 군대의 탄약통이 지금 카르투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최초의 프랑스 사람들이 카르투시라고 이름 붙인 게, 지금까지 왕의 파라오의 이름에 이 직사각형을 우리가 카르투시라고 부르게 됐다고 얘기를 해. 내가 간단한 팁 하나를 줬고,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다른 것을 전달해 주러 한번 찾아올게. 하여튼 오늘도 내 얘기를 줘서 고맙고,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듯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좋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길 바래.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존댓말 쓰는 사람은 없잖아. 하여튼 오늘도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